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예전엔 몸도 가볍고 얼굴에 생기도 있었는데. 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사진만 찍어도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에 괜히 마음이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똑같이 70대인데도 50대처럼 보인다. 나이 안 들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10살 이상 어려 보인다는 말까지 듣기도 하죠. 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그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 습관과 태도의 차이. 작은 습관이 쌓여서 결국 젊음이 되기도 하고 늙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70대에도 활기차고 생기 있게 사는 분들의 공통된 비결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하고 있는 진짜 방법들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나이보다 10년 더 젊어 보이게 하는 쉬운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앞으로의 1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젊고 활기차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젊게 바꾸는 여정 함께 시작해 보시죠. 70대에도 50대처럼 젊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그 첫 번째, 무조건 걷기만 하지는 마세요. 운동의 질이 젊음을 결정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걷습니다. 공원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마트 다녀오는 길까지. 하루 5,000보, 10,000보씩 열심히 걸으시죠. 그런데 걷기만 해서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 건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근력과 균형 감각, 그리고 낙상 방지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는 일이 많아지고 한 번 넘어지면 평생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걷는 건 좋지만 질 좋은 운동 없이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5세 김용철 어르신은 매일 아침 5km씩 걷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걷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작은 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크게 다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운동을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하체 근육이 너무 약하십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김 어르신은 처음으로 운동의 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걷기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어르신의 회복 루틴을 소개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 10회. 벽 짚고 앉기 자세 유지 30초씩 3세트. 수건 스트레칭 어깨 돌리고 허벅지 뒤 당기기. 귀찮고 지루했지만 그냥 꾸준히 실천 후 확연히 달라진 상태에 대해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 2달이 지났을 뿐인데 계단도 편하게 오르내리게 되었고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재활운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70대 이후 건강의 핵심은 하체 근육과 균형 감각이다. 걷기만으론 부족하고 몸의 작은 근육까지 활성화시키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10회, 허벅지와 엉덩이 강화, 발끝 들기 10회, 종아리와 균형 감각 개선, 발 뻗고 어깨 돌리기 1분, 상체 순환 개선. 이 3가지를 하루 10분씩만 해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걷기만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세요. 이제는 제대로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당신의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력과 균형을 지키면 10년은 더 젊어집니다. 지금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하루 10회면 됩니다. 70대에도 50대처럼 젊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두 번째, 말투와 표정이 진짜 나이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나이를 얼굴에서 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얼굴의 주름보다 먼저 보는 건 표정입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얼굴에 변화가 생기죠. 하지만 같은 70대인데도 어떤 분은 밝고 생기 있어 보인다. 어떤 분은 피곤하고 지쳐 보인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투와 표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정순의 할머니는 손주가 오면 기쁜 마음에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 할미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게 많구나. 그 말이 입에 배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6살 손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맨날 안 된대. 재미없어. 나 엄마한테 갈래요. 그 말을 듣고 정순의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매일 내뱉던 말버릇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정순애 씨는 다짐합니다. 말을 바꾸자. 말만 바뀌어도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는 늙었어 대신 그래도 괜찮아, 해보자, 고맙다, 좋다 같은 말을 입에 담기 시작합니다. 말을 바꾸니 신기하게도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 당신은 웃는 모습이 많아서 보기 좋네. 심리학에서는 자기 암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감정, 표정, 심지어 몸의 에너지까지 바꾼다는 겁니다. 결국 말이 곧 이미지고 말이 곧 젊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지 않나요? 늙어서 안 돼. 몸이 망가졌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런 말은 오늘까지만 하시고 내일부터는 하루 한마디 프로젝트를 실천해 봅시다. 하루에 딱 하나씩 이런 말로 바꿔보세요. 오늘도 잘 해냈다. 고맙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생각보다 괜찮네. 웃을 일이 생길 거야. 하루에 한마디씩만 바꿔도 얼굴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투는 우리의 표정을 만들고 표정은 우리를 몇 살처럼 보이게 할지 결정합니다. 지금의 내가 내 말투와 표정을 통해 더 젊게 살 수 있다면 지금부터 바꿔보지 않으실래요? 주름보다 무서운 건 부정적인 말투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표정과 말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내 나이를 만듭니다. 70대에도 50대처럼 젊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세 번째, 배우는 것을 멈춘 순간 진짜 늙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계속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하지만 그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활발해집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할 때 뇌의 신경세포들은 다시 연결되며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 나이에 뭘 또 배워?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어 하며 배움을 멈춥니다. 그 순간부터 뇌는 서서히 아주 조용히 퇴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 최병숙 할머니는 처음 스마트폰을 배우러 동사무소에 갔을 때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앱을 여는 법도 모르고 문자도 누르다 지워지기 일수. 같이 배운 친구들과는 우리 그냥 집에 갈까? 하며 웃기도 했죠. 그런데 3주쯤 지나면서 할머니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손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고 그 아이가 활짝 웃으며 할머니, 대박! 이라 말했을 때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한 달 뒤에는 친구들과 밴드의 사진도 올리고 지금은 요리 영상, 건강 정보, 심지어 합창단 영상까지 찾아보며 하루가 모자라다고 하시죠. 요즘은 뉴스보다 유튜브가 더 재미있어. 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 외국어에 도전한 78세 이기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경남 진주의 이기호 어르신은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마을회관에서 영어 기초반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등록했습니다. 헬로, 마이 네임 이즈를 배우면서 처음엔 아이처럼 더듬었지만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간단한 안내도 해주고 심지어 외국인 손주와 이메일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 78배, 이렇게 영어 메일을 쓸 줄은 몰랐지. 웃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은 정말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도전이 뇌를 살립니다.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것. 그것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배우기, 외국어 기초 단어 외우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도전, 새로운 길 산책하며 동네 역사 알아보기. 이 모든 게 뇌에게는 젊음입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도전하고 배우는 태도입니다. 이 나이에 뭘이 아니라 지금 아니면 언제 또 해보겠어. 이런 생각 하나가 우리의 삶을, 뇌를, 얼굴을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늙어가는 건 선택입니다. 배움을 멈춘 순간 우리는 멈춥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작은 도전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70대에도 50대처럼 젊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네 번째, 사람을 만나야 젊어집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한 적 있을 겁니다. 요즘 말할 일이 없네. 하루 종일 누구랑 대화 한마디 안 했어. 하지만 이 침묵이 쌓일수록 우리의 표정은 굳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의욕도 줄고 기억력도 흐려지죠. 이게 바로 외로움이 뇌를 늙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말합니다.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느리다고요. 대화는 단순한 말놀이가 아닙니다. 뇌를 움직이고 감정을 깨우고 삶의 온기를 더하는 자극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6세 이정훈 할아버지는 정년 퇴직 후 매일 TV만 보며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집안은 조용했고 할아버지의 말수는 하루에 몇 마디뿐이었습니다. 그걸 걱정한 아들이 동네의 작은 독서 모임을 소개했습니다. 나 같은 나이에 뭔 독서냐 하셨지만 첫날 따라가 보니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책 한 권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임을 가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웃는 얼굴이 많아졌고 말도 많아졌고 무엇보다 옷을 골라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 책 골랐어. 내용이 재미있더라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모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혼자 계시던 75세 박술래 할머니의 사례는 전화 친구를 만든 것이 큰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경우입니다. 부산에 사는 박술래 할머니는 자식들은 모두 타지에 있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동안은
혼잣말로 하루를 보내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트에서 같은 동네 사는 분과 장 보는 게 일이네. 한마디로 말을 트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매일 아침 10시 5분씩 통화하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전화 덕분에 아침에 머리도 손질하고 목소리도 밝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덜 허전해졌다고 하셨죠. 할머니는 말합니다. 전화벨 소리가 요즘 내 제일 큰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도 실천해 보세요. 하루 5분 한 사람과 대화하기. 꼭 대면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혹은 단골 가게의 주인과의 짧은 인사도 좋습니다. 아침에 날씨 이야기 나누기, 책이나 TV 프로에 대해 친구와 한마디 나누기, 이웃과 오늘 반찬 뭐 하셨어요? 물어보기. 이 짧은 대화들이 뇌를 깨우고 마음을 펴고 무표정한 얼굴에 생기 있는 미소를 되살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몸도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하는 순간 표정은 달라지고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루 5분 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을 10년은 더 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70대에도 50대처럼 젊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5가지. 그 마지막, 이 나이에 무슨 이란 말이 진짜 노화의 시작. 정말 무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 말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겉으로는 겸손처럼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스스로를 가두는 문장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런 말이 입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늙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나이에 지는 순간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그저 위로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자기 효능감은 노년기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전을 멈추는 순간 우리 뇌는 이제 쉬자 하고 기억력도 판단력도 표정도 천천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70세 유정자 어르신의 태블릿 그림 도전은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유정자 할머니는 자녀가 생신 선물로 태블릿을 사드렸을 때 이걸 내가 어디에 쓰냐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그림 앱을 켜주고 할머니, 한번 해봐요. 라고 말하자 조심스럽게 꽃 한 송이를 그려봤다고 합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어색하고 화면도 낯설었지만 2달쯤 지나자 이제는 꽃, 풍경, 음식까지 다양한 그림을 그려 동네 전시회에 작품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 나이에 그림이 뭐냐 했는데 지금은 그림 그릴 시간이 기다려져. 무엇보다 손주가 할머니 그림 진짜 잘 그린다고 말할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실버 유튜버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74세 김연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는 김연태 할아버지는 퇴직 후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다가 손자의 권유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며 엄청 쑥스러워 하셨지만 첫 영상을 올리고 나니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참 따뜻해요. 이야기 계속 들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2번째, 3번째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지금은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라는 콘텐츠로 소소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걸 74살에 처음 알았어. 이제야 나를 다시 발견한 기분이야. 젊음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팁을 드리자면 나이 제한 없는 도전 리스트를 써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용기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첫걸음 하나입니다. 그림 한 번 배워보기,
매일 30분 스트레칭 시작하기. 내 이름으로 블로그나 유튜브 만들어 보기. 노래교실 한번 가보기.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전화 걸기. 이런 작고 사소해 보이는 도전들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청춘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한 말. 오늘부터 입 밖에 꺼내지 마세요. 그 말이야말로 진짜 늙게 만드는 주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이니까 더 해볼 수 있다. 그 태도 하나가 당신을 더 젊게, 더 생기 있게 바꿔줄 겁니다. 나이를 거스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젊음을 유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5가지 비결. 모두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돈이 드는 것도 아니죠. 단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그리고 조금의 용기를 낼 준비가 되었는가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마음이 끌린 그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말투를 바꾸든, 새로운 것을 배우든, 사람을 만나든, 작은 취미를 시작하든, 그 한 걸음이 당신의 70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말로 멈춰 있었던 당신이라면 이제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이니까 해볼 수 있다. 지금이라서 더 소중하다라고요. 결국 젊게 사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나는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70대를 응원합니다.